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모두에게 평등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개그맨이기 때문에 좀 웃기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철학을 배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 좀 벌써 철학적으로. 웃깁니다. 웃기다고요? 벌써 웃긴데요? 네네. 예. 좀 철학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거는 시간입니다. 아, 시간. 시간.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자들도 네. 24시간밖에 못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을 가둬놓는 감옥이 생긴 겁니다. 오. 감옥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못 쓰니까. 그래서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졌다. 그렇지. 오, 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네네. 네. 저는 뭔가 그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약간 평등하지 않나. 아, 살아가는 거? 살아가는 거? 네. 다르게 살잖아요, 다. 그런가요? 근데 살고는 있잖아요. 그건 평등하잖아요. 살아있고, 살아있고. 그건 평등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까지 또 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동엽 씨가 처음에 좀 웃긴 걸로 하고 이제 내가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뭐 너무 정답을 얘기해가지고 아, 알고 계셨나요, 멋있는 거 시간? 하고 싶으셔가지고. 아니 뭐 굳이 말한다면 네. 뭐 이제 뭐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그건 이제 누구나 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적어도 판단할 기회, 생각할 기회를 누구한테나 주어진다는 거. 네. 그게 공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세 분 다 멋진 대답을 해주셔서 네, 그런데 모두들 오답은 아니지만 또 예. 100% 정답은 아닌 것 그래요? 같습니다. 정답 알고 계세요? 정답 저는 알고 있죠. 그래요? 오늘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에서 다룰 주제 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맞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 한림대학교 철학과 오진탁 교수님, 명예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아니, 그 교수님 제가 지난 시간에 정말 그 강연을 듣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강연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또 강연을 해주시나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죽고 있는지 그 현실을 한번 그 냉정하게 정확하게 한번 지적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와. 자,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엽 씨가 시간은 평등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간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불평등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네. 또 죽음 앞에서 인간은 평등합니다. 네 가지로 평등합니다. 네 가지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는 건데. 어떤 죽는데? 자, 누구나 죽는다. 누구나 죽죠. 아, 누구나. 언제나 죽을 수 있다. 네. 어디서나 죽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누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는 미정이다. 모른다. 네 가지로 평등합니다. 아, 네 가지로 평등하지만 실제로 죽는 모습은 불평등, 천차만별이다. 네. 그러니까 잘 죽어야 되는 거죠.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아름답게. 아름답게.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해도 돈 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에 한 뭐 10%, 20%만 해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좀 아쉬운 거죠. 네.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2022년에 사망자 숫자가 37만 2,800명. 그렇군요. 근데 좀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늘었어요, 이게 임종자 숫자가. 근데 사람들이 거쳐가는 일반적인 임종 모습은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저기 사진이 이제 어떤 유진 스미스라는 작가가 장례식 전야에 저렇게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임종자가 누워 있고 가족들이 이제 쳐다보고 그런 사진이죠. 굉장히 명작입니다, 저게.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 그렇죠. 집에서 임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뭐 요양원 가는 게 일반화됐죠. 근데 호스피스도 1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시설이 부족해요. 근데 4명 중에 3명, 75%가 중환자실, 처치실, 뭐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서 임종합니다. 네. 근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배 이상 차이 나요. 미국은 43%.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택 임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재택 임종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호스피스도 더 많이 키우고 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력평가에서 최근에 몇 위 했죠? 뭐 맞춰볼까요, 진짜? 맞춰보세요. 7위? 7위 했습니다. 7위 틀렸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아, 얘기하세요. 이거 기회되겠네. 6위입니다. 7위 6위. 했어요, 6위. 갑자기. 6위? 아, 아깝습니다. 아, 네. 비슷했네요. 비슷하긴 했어요. 네. 네.
꽤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아, 참 부끄러워. 근데 둘이서 되게 짠 것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같이 치료했어요. 경제력이 7위였던 걸로 봐서 저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세계적인 권위 있는 기관에서 평가했고 6위를 했고 일본이 8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그 인구는 많잖아요. 네.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크고 한 걸로 평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나 아랍에미리트가 10위 안에 다 들어왔어요. 오. 우리나라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력이 6위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런데 죽음의 질이나 임종자 어떤 그런 현황을 보면 바닥권이다. 삶의 질도 행복 만족도도 바닥권이다. 이건 뭔가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 하나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죽음은 사회에서 금기다. 그죠? 죽음을 일상대화에 올리지 않는다. 일상대화에 올린 적 있어요? 민경 씨. 뭐 장난이나 농담식으로 말하는 적은 있지만 친구들과 뭐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도? 부모님하고도 뭐 어머니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하시긴 그 하셨는데 동화책 속에 나오는 얘기죠. 네, 개구리 소년처럼 개구리 소년처럼 청개구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죽음 대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다 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장례 방식은 어딘지 묘는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지 아버지 원하는 대로 모실 수가 있잖아. 네, 맞아요. 그걸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근데 의외로 저는 아이가 좀 어립니다. 뭐 예. 7살, 8살 이런 아이들이 네.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늘 저한테 아빠 언제 죽어요라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애들 몰라. 그러니까 뭐 죽음은 대강 이제 단어를 아니까 아빠는 언제 죽는 거야? 뭐 이렇게. 궁금하긴 하죠. 되게 궁금한가 봐요. 아빠 죽는 게 아빠도 궁금한가? 몰라요. 아니 그래서 아빠가 빨리 죽길 바라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라서. 나는 언제 아이들이니까. 죽어?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맞게 펫로스란 말 있잖아요. 애완권의 네. 죽음. 그 애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화책에 죽음 관련된 동화책들이 꽤 있어요. 예. 초등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죽음에 대해서 웰다잉에 대해서 페트의 죽음에 대해서 주제로 얘기하는 것이 있듯이 애들 나이와 관계없이 애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군요. 그게 안 되어 있죠. 제가 엄청 혼냈거든요. 그래서 혼내면 안 되네요. 애들은 모르잖아요. 어쨌든 유산 너한테 안 주기로 했다 이렇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네. 유산이 줄 게 많은가 보다. 없습니다. 빚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일상 대화에 올리질 않아요. 우리 민경 씨 아버지가 나보다 조금 어린 나이인데 네.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죽음을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되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 이제 잘 가세요. 아버지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를 통해서 이제 가족들은 아는데 당사자는만 모르고 있는 거야. 작별 인사도 못해. 그러네요. 진짜 맞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일상 대화에 올려야 된다. 일상 대화에 올리지 않으니까 죽음 준비도 안 하잖아요. 죽음 준비 박건 씨 했어요? 아니요, 안 전혀. 했죠? 예. 지금 죽는다면 지금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거 지금 다 지워야 돼요.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도 그런 말을 잘 못하죠. 부모님한테 뭐, 아유, 이제 엄마, 아빠 건강 별로 안 좋으셔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부모한테 굉장히 그쵸. 신뢰되는 얘기다. 신뢰가 되는 거. 심지어 옷도 지금 왜 이렇게 임종 옷을 입고 오셨나요? 까만색 옷을 입고 오셨나요? 아예 상조 광고 찍을 게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일상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해야지 작별할 때도 작별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옳은 말씀. 그러니까 또 그렇게 안 하니까 죽음 준비도 하지 않아요. 맞아요. 죽음 준비하지 않으면 편하게 죽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티베트는 7살짜리가 그 천장터에 누웠잖아요. 네. 죽음 준비를 하고 일상 대화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종 순간에도 죽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떠난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들어봤죠? 네. 그 2018년에 시작됐고 사전 의료 의향서 등록자가 226만 명. 혹시 해낸 사람 있나요? 없죠.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네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럼 20대에도 30대에도 교통사고든 뭐든? 병에 암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뇌사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럼. 예. 그러니까 연명의료 중단자가 25만여 명이었는데 83%가 대부분이 임종 직전에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가족의 합의로 처리해버렸어요. 평소에 안 한다는 거지. 저렇게. 그러니까 죽음 일상 대화를 하고 죽음 준비를 하고 사전 의료 의향서도 등록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다 이거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임종의 일반적 모습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기대 수명은 83.5세. 마지막 17년간 질병을 앓고, 두 번째는 말년에 요양시설, 병원, 중환자실 오가다가 병원 시설에서 죽는다. 진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을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병원에 임종실이 없다. 병원에 임종실이 없으니까 그 6인실에 거기에 임종하는 환자도 있고, 뭐 가벼운 병행 때문에 온 사람도 같이 있는 거야, 그 안에. 네. 네. 왜 병원에 임종실이 따로 없을까요? 그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기피가 좀 생길까 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건 병원 쪽 입장에서 네.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아, 돼서 돈이 그래요. 안 돈이 돼서. 네, 아직까지 순수하네요, 이 친구는. 네, 저는 돈이 안 된다 딱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병원 임종실은 몇 년 전부터 지적이 나와서 국립대 병원과 카톨릭 성모병원 계열은 있지만 네. 사립대 병원은 못 만듭니다. 아, 돈이 안 되지. 그래서 병원 임종은 의학적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적인 마무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75%가 병원에서 임종하는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게 우리 사회의 죽음의 질이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기도 해요. 죽어가는 사람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하는 사회, 그 사회의 삶의 질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대인의 죽음의 대표적인 것은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것을 충분히 고민하고 조사해서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박권 씨는 어땠어요? 저도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막연히 내가 죽으면은 그 이후의 삶은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본인들이 다 스스로 내가 죽으면 이 세상도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막연히. 예, 예. 근데 저희는 성인이니까 저희가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잖아요. 저는 근데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불의의 애들이 혹시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는 못 살 것 같거든요. 저도 같이 살지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할 때마다 애가 어떻게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삶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까하고는 얘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애가 행복의 근원이시네. 아, 저는 사실 좀 그런 거 있어요. 네. 애가 없으면 저의 삶의 질도 다 달라지죠. 망가질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해요. 말씀하시는데 눈가도 약간 눈물이 촉촉해지셨습니다. 살짝 네. 날 뻔했어요. 애를 우리 사회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애를 낳으면 그것이 돈이 얼마 주고 이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돈을 따져서 결혼하고 뭐 어떻게 하고 애 낳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행복의 근원일 수가 있어. 그게. 맞아요.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대가 됐는데 결혼 안 하고 애도 없으니까 20대하고 똑같아. 네.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병원도 가고 막 이렇게 막 그 여러 가지 시달리고 보면서 어른이 되는 거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원래 여기로 들어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죽음은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삶의 태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사실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살 것처럼. 맞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네. 아니, 죽을 때 돈 못 가져가잖아요. 네. 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사회에는 가치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돈으로 이렇게 돈이지. 좀- 경제 중심의 사고방식만 있어. 네. 경제 중심의 사고방식 위에 또 다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그게 없어요. 그런 사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이면 다 되는 사회잖아. 그런 가치관을 잃어버린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렇잖아요. 맞나요? 동엽 씨는 애가 행복의 근원이네? 저는 네, 그렇다 봐야죠. 네. 야, 많이 어른스러워졌네. 진짜. 그리고 아내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보 사랑해? 네. 네. 텔레비에 나왔을 때 얘기가 좀 다르죠. 아, 교수님. 대기실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아, 교수님, 형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네. 좀 농락을 했어요, 제가. 예. 자, 그러니까 죽음 준비를 하지 않는다. 맞아요. 죽음을 일상 대화에 올리지 않는다. 저 포스터를 보세요. 지 베르덴 스테르벤이 독일어인데 당신은 죽게 된다라고 독일 거리에 붙어 있는 포스터고 공영방송에서 한 달 동안 죽음과 함께하는 삶을 했어요. 지금 이 죽음 준비나 죽음 대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하기 어려워요. 공영방송에서 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에 네. 해야 돼요, 캠페인을. 오. 근데 캠페인 로고치고는 너무 무섭네요. 네. 당신은 죽게 된다. 사실이니까.
협박이 아니에요. 맞아요. 협박이 아니 협박 절대로 협박하는 게 사실만 얘기합니다. 언젠가도 아니고 그럼 그냥 당신은 죽게 된다고 독일 저 공영 방송에서 했잖아요. 네. 좀 삶의 질이나 뭐 문화가 좀 바뀌나요? 바뀌죠. 바뀌었어요? 바뀌죠, 좀 바뀌죠. 제가 자살 예방을 죽음을 가르침으로써 자살이 예방이 된다니까. 실제로 제가 20여 년간 했어요. 그리고 자살 예방 자살 시도자 사례집 책도 있어요, 제가. 죽음을 가르치면 자살 예방은 거저되고 삶의 질이 바뀐다. 예전에 저희 강연 오셨던 선생님도 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고. 네. 아이고. 오늘이 제일 젊네요, 그러면. 그렇지. 갑자기. 벌써 마음가짐이 바뀌시고 바뀌네요. 있는 것 확 바뀌네요, 같습니다. 얘기 듣다 네. 보니까. 8가지 임종 모습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쉬운 말로.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죽음의 질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개인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삶의 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국민소득은 올라가죠. 예. 국민소득 올라가는데 행복만족도는 떨어져. 그게 그래요. 바로 죽음을 빼놓고 삶에만 올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근데 1892년이나 지금 2024년이라 삶은 거의 비슷한데. 저 퇴근길 지하철에서 네. 많이 본 그러니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기 재곤이 형도 보이는데요. 네. 아, 저 있네요. 가운데 있네요. 저는 어쩌다가 이제 서울에 지하철 오면은 젊은 사람들은 다 핸드폰이에요. 맞아요. 참 이게 참 너무 지나친 것 같아. 맞아요. 특히 이제.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전 지금 세계적인 다. 현상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도 갔는데 지하철 안에 전부 다 핸드폰 보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일본은 만화책 봤거든요. 예. 사람 책 봤는데 네. 요새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나 보네요. 요새. 네, 다 스마트폰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행한 임종을 바꿔야 됩니다. 네. 불행한 임종 모습 8가지.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사회에서 크게 노력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회에서 노력하는 거 거의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거 바로 2018년인가 17년에 연명 의료 중단법을 만들고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도 보급하는 것만 하고 있죠. 그거 보급한다고 바뀔까요? 그거 별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캠페인하고 언론하고 같이 하는데 아름다운 마무리는 사전 의료 의향서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캠페인을 했어요, 언론에서. 네. 근데 그때 되게 굉장히 많이 화가 났어요. 그게 국민 사기극이었어요. 그거 사전 의료 의향서 하는 거 중요해요. 그것만 하나 도장 딱 찍으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아름다운 마무리. 행복한 죽음, 행복한 삶 쉽지 않아요. 그런 사회적 노력을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 하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뭐 자살 예방을 위해서 뭐 국가적으로 나서고 뭐 1,000만 명, 2,000만 명 교육시킨다 그러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제가 가진 생사 콘텐츠를 우리나라에 전국에 깔고 싶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아하.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개발했으니까. 네. 자, 웰다잉 문화를 왜 형성해야 되는가? 삶에 행복이 있는 거로 생각해요. 행복한 삶만 생각해요. 네. 죽음에도 행복이 있어요. 오. 뭐죠? 죽음에 있는 행복은 뭐야? 호상인가요? 보상. 그냥 행복한 죽음이 있잖아. 편안한, 아프지 않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바로 행복한 죽음이에요. 아. 그러니까 삶에만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 돈에만 행복이 있다고 생각 그쪽만 쫓아가. 네. 죽음에도 행복이 있다. 아름다운 마무리다. 그게 유종의 미잖아요, 유종의 미. 네, 유종임이. 그게 선생님 꼭 안 아프고 이렇게 건강하게 최대한 살다가 죽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조금 아파서 죽더라도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을 보내고 이 사람의 했던 업적이라든가 주변 사람들 평판 이런 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고 안 아프고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네. 아프든 안 아프든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잘 마무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죠. 그 마무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아프고 안 아프고는 선택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웰다잉은 우리 사회의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마음을 확산시킨다. 우리는 행복한 삶만 생각하잖아요. 네. 행복한 삶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아닐 것 같아요. 아니죠. 네. 행복한 삶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생각해야 돼.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예요. 행복한 삶과 아름다움을 함께 생각한다면 돈이 전부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사회가 보다 더 성숙한 사회가 된다고. 우리 사회는 성숙한 사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돈만 쫓아가니까. 가치관이 바로 서야 행복이 될 수가 있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네. 경제 만능주의니까. 자, 그래서 죽음에도 행복이 있다. 그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로 어떤 78세 암말기 할아버지가 있는데 저걸 한번 봅시다. 암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죽음도 받아들일 수 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아니, 누구든지 갑자기 이제 암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도. 60대든 30대든. 그 암을 자기 병이라면 받아들여야죠. 네. 네. 죽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유형이 아니냐 하는 거죠, 저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78세까지 살면서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희생시켜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 다 뒤로 밀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덜컥 암이다. 나는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네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건 있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그냥 다 즐겨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욜로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는 뭐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네. 자기가 교사 생활 하시다가 뭐 특정한 이름을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교사 생활 하시다가 뭐 가수원도 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다가 원하는 대로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저런 상황이라는 것 또 나이도 뭐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저 상황에서 암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저건 아주 현명한 판단은 아니에요. 저 나이 죽음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그때 일반적인 생각인데 조금 깝깝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사회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안 그럴 것이다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공부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네. 죽음을 대화를 하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장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죽음을 공부했다고 이제 78에 암 걸렸으니까 아싸 암 걸렸다 이제 드디어 아유, 그런 건 나 이제 죽는다 이제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서울 것 같긴 해요. 무섭죠. 내가 그러면 약간 뭐 암을 이렇게 공부한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무섭다 이 정도는 그렇죠. 느껴보는 그런 거 있을 수 거죠. 있지. 예. 그런 거 있어요. 죽기는 싫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받아들일 수 있을까? 병에 걸리면 받아들여야죠. 아니 죽음을 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네. 지금도 네. 전에 포함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나도 받아들여야 돼요. 언제 찾아오더라도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구나. 그게 죽음 준비예요. 그거를. 아유 좀 어렵다 선생님. 너무 어렵다. 그 쉬운 일 아니고 티베트 사람 7살짜리가 왜 거기 눕겠어? 그러니까요. 그거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어떤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것만 보다가 좀 더 깊이 있는 철학과 어떤 티베트인들한테는 불교가 되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티베트는 달랐다. 이 76세에 된 이 부부가 있어 탐진 달켓 부부. 내가 다큐 촬영 가서 그렇게 한번 봤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혀 없어요. 그래요? 맨날 기도해, 수행을 해. 길에서. 집도 뭐 좀 굉장히 낡은 데서. 죽음 언제 오더라도 편안하게 죽겠다. 난 나이도 됐고 다시 왜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 이해했다고 그랬죠? 새 티베트에서? 옷을 입는 새 거. 옷을 갈아입는. 낡은 육체가 낡았으니까 76세가 낡아서 육체를 낡은 옷을 벗고 죽어서 영혼으로부터 영혼이 벗어나고 새 옷을 입는 것. 그러니까 매일 옷 갈아입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지. 그렇죠. 근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럼 네. 저 티베트 분들은 저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그 죽음이 약간 자연사인 것만을 가정을 한 건지, 사실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포함이지. 다 포함이지. 사고까지. 다 포함이지.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나 포함이지. 어떤 죽음도 달게 다 받겠다. 그건 어느 사회나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을 거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땐 정말 영문도 모르지 죽는 건데 네. 그런 걸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면은 그게 와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현명한 거죠. 그게 사실. 네.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또 사회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고 사고나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포함하는 거야. 자연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놀랍죠.
티베트의 평범한 노인네 부부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 사회하고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질은 티베트가 제일 높아요. 그렇겠네요. 삶의 질은 삶의 양이나 뭐 이런 경제적인 수준은 최하지만 네. 우리는 삶의 질은 뭐 최고 수준이지만 뭐 톱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이지만 죽음의 질은 최하다. 근데 이제 티베트도 만약에 문명이 좀 더 발전되고 이제 좀 삶의 질이 쫙 올라가다 보면 또 저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바뀔 수 살짝 있어요. 듭니다. 예리하다. 예리하다. 글쎄요, 좋은 지적이요. 좋은 지적이죠. 네. 그 사례가 뭐냐 하면 부탄입니다. 부탄. 부탄이 행복지수 확 올라갔다가. 행복 만족도가 1위였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외부 세계하고 차단됐는데 스마트폰은 핸드폰은 맞아요. 안 되잖아. 그 얘기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거야. 네. 우리는 외부 세계를 몰랐을 때는 행복했는데 그렇지. 외부 세계가 비교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탄이 최근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비교가 문제, 비교가. 그렇네요. 근데 예전에 고대 바이킹에서는 예. 하도 전투가 많으니까 네. 전쟁하다가 죽는 걸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바랄란가? 뭐 그런 매드맥스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사후의 세계로 가는 거라서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들 경우에는 생사관이 확고해야 돼요. 네. 이수진 같은 경우 싸우다가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네. 장렬하게 죽은 거잖아요. 의로운 죽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군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하면은 용맹하게 싸울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생사관 교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데에서 죽음 문제가 굉장히 커요. 생사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생사관이라는 생과 사가 관으로서 하나 묶여져 있는 거야. 생관 있고 사관이 있는 게 아니야. 생사관이라 그래. 또 불교적으로 생사분리라고 그러잖아. 생사분리가 뭐예요? 죽음과 살아있으면 분리한다? 분리. 안일불자 두이자.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다. 그게 생사관이라는 말이 그런 단어가 그런 뜻이기도 해. 같이 있는 거야. 네.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서 죽어가고 있잖아.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생사분리잖아요. 네. 살아가고 있는 것과 죽어가고 있는 것은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보는 것이 바로 사람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눈을 크게 달라지게 한다. 이게 알면서도 이 안에서 네 갇혀서 지금 혼란이 빠졌습니다. 네. 기존의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네.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랑 죽음이 오기를 바라는 건 다른 거니까. 다르죠. 예. 다르죠. 죽음이 바로 이게 좀 고민이에요. 그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죽음을 제대로 공부하면 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죽음이 오기를 바라는 생각은 뭔가 자살이나 그런 쪽으로 네. 가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지만 죽는 날이 오기를 저는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제대로 가르치면 자살 예방은 쉽게 할 수 있다. 네. 제 꿈 중에 하나는 바로 자살 예방 콘텐츠를 우리나라에 5천만 원에 쫙 깔아가지고 죽음을 바라지 않는 사회. 네. 그 세계적으로 어쨌든 뭐 저출산 문제는 뭐 좀 다른 문제지만 자살률 1위는 좀 획기적으로 낮추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 대만의 이제 암말기 환자의 밝은 표정 봅시다. 저 사람이 이제 92세의 암말기 환자인데 네. 외국인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카메라를 향해서 손 들고 웃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 죽기 직전이면 아까 우리 78세 그 할아버지처럼 네. 인상만 팍팍 쓰고 있죠. 원망하고. 다르잖아요. 예, 다르네요. 그러니까 대만이 아시아에서 죽음의 질 1위입니다. 아 그래요? 대만이. 국민 소득도 저희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디 우리보다 조금, 가능할 수- 그러니까 대만이 한 뭐 전에보다 우리보다 못했는데 최근에 TSMC 해가지고 맞아요. 올라갔어요. 오. 그거 관계없이 죽음의 질은 오래전부터 1위였어요. 일본이나 한국보다 좋아. 아 의외인데요. 네. 그러니까 대만한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 사람도 보세요. 리민쿤 씨라고 암 말기인데 암 말기 환자가 우리나라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 얼마 안 남았는데 태어나고 죽는 것은 자연스럽다. 왕생실이 임종실에 우리 식으로 보면 임종실에 들어가는 친구를 봐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네.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멋있네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사례예요.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한 60대 되려나 그렇겠죠. 네. 네. 자, 우리 사회 일반적인 임종 사례. 죽음이 임박해도 죽음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죽음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겠어요? 작별 인사도 못해요. 네. 죽음을 수용하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 죽는 모습은 눈도 못 감고 안 돼. 안 죽겠어.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불행하죠. 그러니까 죽을 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죽음을 수용하지 않으면 죽을 때 수용을 못 해. 평소에 죽음을 가지고 일상 대화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 해야 돼요. 나이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당사자가 죽음을 수용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가족과 작별 인사할 수 없죠. 마지막 인사도 못하죠. 또 임종 순간 죽음을 수용하는 것과 수용하지 못하는 것 차이 큽니다. 또 평소에 죽음을 수용하는 사람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캠페인을 할 때 뭐 어떤 식의 캠페인을 해야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지금 우리 교수님 얘기를 한 2주째 듣고 있지만 크게 막 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담, 뭐 대담식으로. 질의응답도 필요하고, 네. 아니 호스피스 시설에 가서 네. 그쪽을 견학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또 임종하는 사람을 보살피는 어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해서 그쪽 사례를 얘기하고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모전 같은 거 필요하죠. 웰다잉의 공모전.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다.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 공모전도 하고, 자살 예방 공모전도 하고. 예. 다양한 게 많아요. 그런 거를 국가적으로는 제 생각에 한 달은 길다면 일주일 동안 날짜를 정해서 네. 다양한 캠페인을 전국의 방송이나 공공시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사고도 그런 캠페인을 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 자동차 사고보다 자살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 총재 아까 전에 얘기했죠. 김용 총재가 네. 한국의 자살 문제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고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보건학 교수고 전문가거든요. 네. 그런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늦은 거죠, 지금. 이거를 특정한 분야의 전공자, 예를 들면 의사라든가 이런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적으로도 네. 생사학적으로도 그런 사람들 참여해서 다양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다양성이 좀 약하다. 네. 지금 앞서서 임종 순간에도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지 못한다던가 약간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100여 명의 임종을 지켜본 요양보호사가 있고 네. 그 사람의 증언이에요. 첫 번째 유형, 죽음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두려움에. 일반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 죽음을 수용을 했다. 임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남아있는 가족까지도 배려하는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달라지죠, 이렇게. 네? 당사자가 저렇게 죽음을 수용을 해서 임종을 하면 남아있는 가족도 덜 힘들겠죠, 그죠? 네. 그런 식의 차이가 느껴져요. 헉, 그렇겠네요. 남은 가족들이 조금 마음이 덜 아플 그렇죠. 것 덜 아프죠. 덜 같다는 아프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관심도 있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는 상황에 처했는데 죽지를 않아. 근데 의학적으로 좀 이상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 딸이 아버지가 우리 남아있는 아들, 딸을 걱정해서 못 죽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의사한테. 그래서 그 의사한테 전화해서 아버지가 임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임종을 못하고 있다.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 죽음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고 애독자다. 한번 시간 내서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해달라. 이제는 편안하게 돌아가셔도 된다. 남아있는 가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의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전화 오니까 또 애독자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밤에 시간 내서 갔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만나서 이제 제가 누군지 아시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했어. 알아본 거야. 그래서 그런 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도 당신의 영혼은 다른 세상으로 떠날 것이다. 남아있는 가족을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임종하셔도 된다.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눈을 깜빡여달라. 그러니까 눈을 또 깜빡했어요.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딸한테서 전화 왔어, 병원에. 박사님 오신 다음에 아버지가 편안해졌고 3일 뒤에 임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도 사람들은 들어요.
뭐 사람들은 귀가 뭐 늦게까지 작동을 해서 그런다는데 귀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까 죽는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벌어나는 일이 뭐가 있죠? 죽기 직전이나 죽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몸이 차가워지고. 유산 싸움이 벌어지죠. 유산소. 현실적이네요. 네네. 네네. 그거를 돌아가신 죽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죽은 다음에도 보고 있어요.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죽으면 끝이니까 뭐 멋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죽어가는 부모님 마음도 생각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웰다잉은 죽음의 질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 우리 사회에서는 왜 삶의 질과 행복 만족도가 낮은가? 당연해요. 그거는 우리 사회 돌아가는 모습 보면 웰다잉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다. 웰다잉이 우리 사회에 갖춰져야지만 우리 사회의 삶의 질뿐 아니라 죽음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웰다잉, 죽음을 빼놓고 삶의 질, 경제 일변도로 간다고 그래서 행복한 사회가 되지가 않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그러니까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생각을 해야지만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따뜻한 사회, 행복한 사회, 개인이든 사회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웰다잉 교육을 학교뿐 아니라 사회에서 시켜야 돼요. 학교에서 전혀 안 시키잖아요. 나이와 관계없이. 사회에서는 노인들한테만 조금 시켜요. 근데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지 못해요. 전문가도 부족하고. 그 문제를 공적인 언론이나 공공 교육 영역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웰다잉은 죽음의 질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는 죽음,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지혜의 다락방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